요 2025학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수학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A와 B에 대하여 A와 B의 합이 BX일 때 두 상수의 값은 A, B의 합을 구하랬어요. 합을. 일단 A랑 B랑 더했는데 이러면 우리가 x제곱끼리 동류한끼리 묶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끼리 묶어야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3이랑 1이랑 더하면 4x가 되겠죠. 근데 그 값이 bx란 말을 했으니까 지금 x제곱이라는 것이 여기에 없죠? 없으니까 얘가 지금 뭐라는 소리예요? 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2 더하기 a는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고 b 값은 당연히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a와 b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그리고 2번 가볼게요. 2번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4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 말은 여기다 쓰세요. x는 1 대입. 그냥 대입하면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그냥 x 마이너스 1 이꼴 0을 만족하는 값이 뭐죠? x는 1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냥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그냥 대입하세요. 이거는 외우세요. 외워.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x 세제곱 뭐에다가 지금 대입하라는 소리냐라고 할 텐데 여기다가 그냥 x 자리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4. 그러면 a 빼기 3이 돼요. 그 값이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x는 1이 해라는 소리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x는 1을 바로 대입했을 때 이렇게 x에 1을 바로 대입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그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a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a 값은 3이 되겠죠. 자, 3번.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 다음일 때 이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8을 인수분해한 값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걸 인수분해라 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전개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내가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x 세제곱 첫 번째 이렇게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더하기 ax의 제곱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4x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났어요. 2x 제곱 이렇게 만났어요. 2ax 더하기 8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8 이렇게 더하기 8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같다는데 요렇게 같잖아. 요렇게 같잖아.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돼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a랑 2랑 어떻게 돼? a 더하기 동류항 a 더하기 2를 했더니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왼쪽에는 없잖아. 왼쪽에 여기에 x 제곱이 어딨어? 그럼 걔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개수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고요. 구하라는 값 구했네. a 값은 마이너스 2. 끝.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번. 이런 거 비교할 때 이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요. 그냥 풀면 돼요. 이제 4번 봅시다. 복소수 기억하세요. 복소수는 사실 이렇게 켤레 복소수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볼게요. 어떤 복소수를 3 더하기 4i라고 할게요. 그럼 이것의 켤레 복소수를 우리 이렇게 모자를 씌워요. 이렇게 하얀 모자를 씌워서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뭐냐? 여기에 실수부 말고 허수부에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3 더하기 4i 부호를 4i가 있으면 여기다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2 마이너스 i 같으면 그러면 얘의 켤레 복소수는 2 더하기 i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이 앞에 있는 실수는 건드리지 말고 요 i 앞에 있는 개수를 그러니까 허수 부분만 건드리면 돼요. 허수 부분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볼게요. 자, 허수 부분만 보호 바꾼다 했어요.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 보호 바꾸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2i에 대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a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를 더했대. 그러면 a 더하기 2i와 더하기 a 빼기 2i를 더하면 뿅뿅 없어지죠? 그럼 남은 게 뭐냐? 2a만 남습니다. 그 값이 얼마래요? 6이래요. 그럼 a 값은 3. 끝. 3번입니다. 여기서 실수 a란 말이 그냥 나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어서 이렇게 실수 a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세한 건 교과서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도실근 밑줄 쫙 서로 다른 도실근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판별식 꿀 양수가 되겠죠. 판별식이 양수가 되겠다. 그럼 판별식 어떻게 구하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 단 여기서 2차 식이니까 a는 0이 안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b 제곱 x 앞에 개수에 제곱에 빼기 4배 a 곱하기 c 한 값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얘가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원래 해를 구하지 않고도 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는 식인데 특히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의 값이 양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게 뭐고 A에 해당하는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사실은 여기에 X 앞에 개수가 B거든요. 그러면 요 A의 제곱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앞에 있는 거 1이죠. A 값은 1, C 값은 4. 그러면 A 제곱에서 빼기 16을 한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랬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여기 4개밖에 없잖아. 4, 5, 6, 7. 어떻게 대입해보는 거지. A 값에 4 대입하면 4, 4, 16 빼기 16 하면 0이네. 안 돼. 됐죠? 5 대입해볼까요? A 자리에 5를 대입해보면 5의 제곱 빼기 16은 25 빼기 16은 9죠? 양수 맞네. 그럼 최소값 5네.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럼 뭐 최소값이 5인데 6, 7은 5보다 큰데 당연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구하실 필요 없이 대입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의 장점을 누리세요. 6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의 두 근이 이렇게 될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잠깐 쓰겠습니다. 얘를 알파라 하고 베타라 하면 우리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게 근 알파 베타를 할 때 이 2차 방정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게 a 값을 구하랬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됩니다. 요거를 구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2 더하기 루트 2와 2 빼기 루트입니다. 요런 건 계산이 되게 편하게 주도록 합차를 줍니다. 이게 또 근 성향상, 근의 특성상 이게 대칭이라서 2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자세한 거는 교과서를 참고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2에, 그때 이거 뭐 계산해도 됩니다. 2의 제곱 더하기 2, 잠시만요.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2루트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더하기 2루트 2 이렇게 하면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아, 실수.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이렇게 실수를 해요. 자, 2 더하기 루트 2, 2 빼기 루트 2 이렇게 하면 4죠? 이렇게 하면 빼기 2 루트 2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만나면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뿅뿅 하면 2가 되겠습니다. 상수의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림을 보세요. 그림. 2차 함수 그래프의 그림을 보세요. 이때의 최소값은 y 값이에요. y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여기서 가장 지금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작은 값이잖아요. y 값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이 값의 중에서 이 범위가 x 값이 제한돼 있으니까 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y 값이 이렇게 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겠죠.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갖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x가 1일 때죠. 그럼 x가 1일 때 이때의 y의 값을 찾으면 돼요. 최소값, 최대값은 y의 값이에요. y의 값. y의 값인데 x가 1을 대입했더니 그럼 여기 봐봐. 0의 제곱 더하기 2니까 y 값은 2네요. 그럼 최소값은 2. 땡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도 그리고 잘 보세요. y의 최소값입니다. y 값이 최소값이니까 그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이 해가 나왔어요. 해. 여기다 씁니다. 해 뜨면 대입입니다. 아까 x-1 이꼴 0에 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우리가 x는 1을 대입했듯이 해라는 말이 뜨면 그냥 무조건 대입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는데 대입해 볼게요. 자, 근데 필기는 하세요. 아이고. 해 뜨면 대입. 자, 그러면 여기 해가 지금 여기 주어진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슝슝 x, y 슝슝 대입할 거라고. 일단 a부터 구해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y는 0에선 당연히 x자리에 x 마이너스 2y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에 y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 되죠. 해 맞네. 밑에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왜?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y 제곱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왜 근데 선생님 이걸 했냐? 이걸 구할 거 요거.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a랑 자, 요것도 구하고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4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6이 나오는데 그 값이 a예요. 아, 그럼 a 값은 6이 나왔네요. 자, a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b의 값을 구하는데 a 값은 6. 그다음에 a 값이 6이라는 사실은 이 주어진 해를 가지고 대입했더니 구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된 거는 b의 값이죠. b의 값을 구하는데 우리 안 쓴 식이 있어요. 요 식을 안 썼어요. 우리 앞에 이제 a 값 구하는 데는 여기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을 썼다면 우리가 이 식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b 주라고, b 구하라고 한 거예요. b 구하라고. 자, 그럼 보세요. x자리에 2를 대입했어요. 2를 대입했더니 2 x 빼기 2y에 x에 2를 대입했더니 2 빼기 2y는 0이래요. 그러면 우리 아는 식이 나왔죠? 2y는 2. 그럼 y 값은 1. 근데 그 값이 b래. 그럼 b는 1. a는 아까 구했듯이 6이었죠? b는 1. 두 개의 합은 자, 해 때문에 대입이라 써놓은 것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흥분해가지고 a 값 6 떴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값의 합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7, 6 더하기 1, 7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이것의 모든 해를 구한 것은 2차 부동식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그럼 x는 1, 여기는 3. x값입니다. 왜요? 2차 함수 앞에 여기 개수가 1이고 그게 양수가 되면 요렇게 아이쿠 미안합니다. 요렇게 지나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얘가 사실 2차 부동식이면 요게 y 값이에요. y는 요러한 식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요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낸 것 중에 그 y에 대한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 y에 대한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에 무슨 소리냐. 여기 y가 있잖아. 원점 있고. 그럼 이 y 값들은 철저히 뭘 보면 되냐면요. 이렇게 요 값이만 보면 됩니다. 요 y 쪽으로 보세요. 그 y가 지금 y가 0보다 크려면 지금 y 값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요 소리입니다. 요 소리. 0보다 크네. x축 위에 있구나 라는 소리예요. x축 위에 있구나. 0보다 크다. 0보다 큰 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해라는 것은 x를 뜻하죠. 요렇게 여기 부분은 해당한 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해당한 것은 여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범위를 합하면 x가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x가 크다. 근데 여기서는 쓰는 걸 좋아할 때 이렇게 우리가 x는 3보다 크다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거 2차 부동식 그래프를 2차 함수 그래프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하는 거는 이제 수능 체제가 필요하니까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0번. 사실 이거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이거 공식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거 공식을 기억하면 좋은데 이게 내분이라는 게 안에서 쪼개지는 점인데 안에서 쪼개지는 점이 1대2로 쪼개진대요. 뭐를? 선분 AB를. 그러면 이제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여기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 선분이 3등분이 돼요. 맞죠? 1대2로 내분한다는 소리는 총 3등분 했을 때 여기는 1등분, 여기는 2등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대2. 무엇을? 선분 AB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주면 이게 자체가 힌트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구해서 공식대로 하면 네, 있어요. 내분점 이런 거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하고요. 이제 그래프 줬으니까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아까 어느 점이었죠?
미안합니다. 요 점이었죠? 그럼 이 좌표를 읽어볼까요? x가 0일 때 y값 이러면 얼마예요? 3이죠? 0,3 x가 0일 때 y값 찍어보세요. 이 만약에 공식이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날 찍어보세요. 찍어보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같은데? 그럼 그 좌표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게 1대2죠? 근데 여기 만약에 문제가 2대1로 나왔다. 그러면 요 점이잖아요. 그럼 거기 답이 이렇게 3,1이란 말이에요. 이 답이 이렇게 헷갈리라고. 여러분 공식 헷갈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림 보고 맞추면 됩니다. 공식 보면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대로 못 외울 거면 유추라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 이 문제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공식을 모르면 버려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구하기에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해볼게요. 공식이 기억나지 않을 때 한 거랑 공식을 알려줄게요. x자리에 자 여기 보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x절편이라고 하고 얘를 y절편이라고 합니다. x축을 쪼개는 점에서 x절편, y축을 쪼개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이 x절편, y절편을 구하려면 y가 뭐예요? 지금 y값이 0이죠? y는 0 대입했을 때 x의 값을 우리 x절편이라는데 y에 0을 대입하면 이제 y에 0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이니까 3x는 12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x값은 4입니다. 계산해보면 그럼 여기가 뭐라는 소리냐면 x절편이 4.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y절편은 3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면 직각삼각형이에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3, 4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는 5입니다. 그럼 뭔가 보이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죠.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도 직각삼각형으로 구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거리를 모르는 거니까 x라 두면 이 방법도 구할 수 있겠죠. 밑변 5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2분의 1이랑 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없앨 거 없앱시다. 이제 여기 뿅 없애고요. 남은 게 뭐냐면 x값이 5x가 10이라는 소리가 남았어요. 그것을 만족한 이 사이의 거리는 이걸 x라고 뒀죠? 이 값은 x는 5분의 12가 됩니다. 답은 2번.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 안 나, 공식이 기억이 안 나 하면 이게 사실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공식은요. 이제 기억할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원래 여기 x, y 값 여기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의 값을 대입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점이니까 좀 원점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 c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갑자기 x 자리에 0 대입하고 y 자리에 0 대입하고 없어지니까 c가 나오고 그게 절대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x 자리에 a 자리에 3, b 자리에 4, c 자리에 마이너스 12를 여기 차근차근히 대입해보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5분의 12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뭐 공식이 생각 안 나.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세요. 공식을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책 찾아서 공식을
기억합니다. 그다음 12번. 자, x는 a와 이것이 만나지 않아요. 이거 원의 방정식인데요. x는 a라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직선 x는 만약에 1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보여줄게요. 1. 그럼 x 값이 전부 1인 애들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가 1이래요. 그러면 1,2도 괜찮아요. 1,-1도 괜찮아요. 1,0도 괜찮고요. 1,500도 괜찮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x가 1이기만 하면 얘는 다 오케이인 거예요. 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x가 1이기만 하면 된다면 1,2 여기 있고 1, -1 여기 있고 1,0이 여기 있고 그럼 이 점들을 전부 연결한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a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좀 나중에 기억하면 좋겠지만 얘는 x축과 수직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원과 만나지 않는데 얘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x는 1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x는 1은 탈락했고요. x가 2일 때는 얘도 두 점에서 만나요. 탈락. x가 3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거 우린 접한다 그러죠? 탈락. 그래서 이러한 5보다 작은 a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4 그려볼까요? x는 4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4 됐죠. 얘는 지금 뭔가 어때요? 만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 선생님 보니까 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세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요. 대칭 이동은 사실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일단 데칼코마니를 떠나서 그냥 x축으로 접어버렸더니 얘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x축에 대해 대칭이란 건 여기 원을 접었더니 얘를 이렇게 원 못 그리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강의를 좀 듣겠지만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럼 이 원이에요. 그럼 얘네 두 개가 x축으로 접잖아요. 그러면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x좌표는 안 변해요. 근데 y좌표는 변하죠. 1이 -1로 여기 거리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2, -1이 됩니다. 얘는 지금 2,1이었죠. 그러면 여기 2, -1을 갖는 원의 중심이 2, -1이고 반지름 1인 녀석 다 반지름 1이니까 중심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을 꼭 알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런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답은 3번 14번 자 NA 합 B NA 교 B의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고요.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1, 3, 5, 7, 9, 3, 4. 3이랑 겹치고 5랑 겹치네요. 왜 중간에 들어간 3, 5. 그다음에 여기는 4, 6. 여기는 1, 7, 9. 자, 그럼 A 합 B는요. 개수 세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자, 그 다음에 A 교 B는요. 요 있네요. A 교 B는 요렇게 따라서 NA 교 B는 2입니다. 7 더하기 2는 9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여기 밑줄 쫙 어렵습니다. 필요조건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화살표를 쏩시다.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 P만 피 흘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화살 쐈더니 피 흘렸다. 필요 조건. 그럼 이거를요. 그러면 요렇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그냥 이 자리만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P는 Q에 이 진리 집합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x-3 = 0이란 건 x는 3이라는 해가 있는데 그쵸? Q가 여기에 x는 3이라는 해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무슨 소리냐? 여기 저 보세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x는 3이라는 해를 여기 이미 다 들고 있대. 여기 해가 뭐라냐면 요 말로 이제 번역해 보면 뭐냐? 요 말을 갖고 갈게요. 얘의 해라는 집합이 P라고 하고 얘를 해라는 집합이 Q라고 하면 이렇게 됐다는 소리니까 x는 3이라는 녀석이 Q 여기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x제곱 빼기 ax 빼기 3 = 0의 해가 하나가 요렇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해라 하면 해 뜨면 선생님이 뭐랬죠? 대입. 이거 대입하면 됩니다. 엥?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준 조건들이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나중에 해를 대입하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도저히 안 될 때 하는 소리고 찍을 때라도 지금은 이제 설명이니까 이제 필요 조건 이런 거는 보시고요. 3의 제곱 빼기 3의 2 빼기 3 = 0이고요. 9 빼기 3의 2 빼기 3 = 0이니까 뿅뿅 이렇게 계산하면 6이 되죠. 6 빼기 3의 1 해서 0이면 A 값은 2입니다. 됐죠? 자, 됐고요. A 값은 2.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들어갑니다. 함수는 사실 더 쉬워요. 이제 대입이야, 대입. fx, gx 있을 때 이건 먼저 뭐부터 하냐? g 합성 이렇게 되는 것의 값은 g에다가 f1의 값을 찾으면 돼요. f1의 값은 x절에 1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3 곱하기 1 빼기 1은 얼마예요? f1의 값은 2네요. 그러면 g2의 값이 돼요. f1이 2라 했으니까 g2의 값은 x절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5. 그러면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 따라서 1 됐습니까? 17번. 자, 역함수이다. 역함수는 그냥 어떤 함수가 역함수냐면요. 이렇게 자리를 거꾸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입니다. 그럼 다 줍니다, 다. 그럼 이제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4를 집어넣었죠. 그럼 4를 거꾸로 간 게 누구예요? 1. 그래서 1입니다. 답은 1. 함수와 역함수는 요 그래프를 다 줘요. 그럼 여러분이 대응하는 걸 거꾸로 뒤집어서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 이쯤 되면 요런 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00점 맞을 거 아니면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유리함수까지 만약 공부를 했다면 좋겠어요. 그럼 이 주어진 함수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평행이동 문제죠. x축의 방향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원래는 평행이동했다 하면 이제 x 대신에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x-1 대신 대입 y 대신에 y-b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1을 여기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y 대신 y-b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 볼게요. x 대신에 x-1분의 1 y 대신에 y-b 이 꼴로 바뀌는 것이 평행이동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요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y는 x-1분의 1 더하기 b로 나타냈을 때 주어진 b의 값은 2고요. a 값은 -1이 되겠죠. 이거 뭡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는 답을 간소하게 내기 위해서 우리 뭘 하냐? A에서 B를 빼래요. 여러분 이게 흥분해가지고 두 개 더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하고자 하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A에서 B를 빼면요. 자, A에서 B를 빼면 -1, 2 이렇게 빼면 -3. 답은 아이코 이렇게 되겠습니다. -3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런 걸 마지막에 실수를 왜냐면 앞에도 더하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빼기인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 더하기겠지. 그럼 두 개 더 해보면 이제 문제 한 개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문제 한 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도 합니다. 자, 그다음 19번. 자, 19번은요. 1, 2, 3, 4, 5가 적힌 카드 5장인데 2장을 동시에 뽑았을 때 칸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했습니다. 이 동시에 뽑을 때는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해요. 동시에 뽑을 때. 그럼 이게 답을 보세요. 3, 4, 5, 6이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래. 3, 4, 5, 6 몇 개 안 된다면 5장 카드는. 그럼 뭐 한다고? 그냥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3의 배수인 걸 찾으래요. 3의 배수. 3의 배수는 369, 369 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장을 동시에 뽑았다 했으니까 한번 뽑아봅시다. 1을 처음에 뽑았어요. 1을 처음 뽑았으면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게 2 뽑을 수 있고 1을 뽑았는데 3 뽑을 수 있고 1을 뽑았는데 4 뽑을 수 있고 1을 뽑았는데 5를 뽑았어요. 근데 1, 5를 뽑으나 5, 1을 뽑으나 같은 거예요. 왜냐면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2를 뽑았다. 처음에 2를 뽑았다. 그럼 1을 뽑은 것은 1, 2랑 똑같이 되죠. 그럼 그땐 뭘 써야 되냐? 3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5.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럼 3을 뽑았다. 그러면 이 3, 2를 뽑는 건 아니에요. 3, 1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3, 2도 아니고 그러면 3, 4, 3, 5 됐죠? 그 다음에 4를 뽑았다. 그러면 5. 5를 뽑았다. 5는 뭐 여기 지금 다 걸려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0가지예요. 그럼 그 경우의 수 중에서 두 카드의 합이 3의 배수래요. 그러면 해봅시다.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아니야. 1 더하기 4는 5니까 아니야. 1 더하기 5는 되네. 6이니까. 2 더하기 3 아니야. 2 더하기 4 되네. 2 더하기 5 안 되네. 3 더하기 4 안 되네. 3 더하기 5 안 되네. 4 더하기 5 되네. 그럼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나면 그냥 다 쓰면 됩니다. 20번. 20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쓰면 됩니다. 서로 다른 토핑 4개를 선택한다 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1개를 선택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애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조합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좀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개 빼고 1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서 여러분이 5, C4 이렇게 되는 거랑 5C1이랑 같다는 소리죠. 근데 이런 게 기억 안 나더라도 서로 다른 4개 선택한대. 그럼 이걸 선택하고 있어도 돼요. 바나나 시리얼, 바시아건, 바시아초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다른 토핑 1개 선택하는 거랑 같다라는 게 좀 떠올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응? 예를 들면 바나나 선택하면 4개 선택한 거는 뭐예요? 그게 되겠네? 맞죠? 서로 다른 4개. 그 다음에 시리얼 선택했네? 서로 다른 4개는
요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한 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를 다 선택할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답은 5개.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 아니, 나열해도 된다고. 어떡해. 그냥 쓰는 거지. 시, 건. 그럼 뭐를 선택한 거랑 같냐? 선생님 방법은 그냥 초코볼 하나 선택한 게 시하건 4개 서로 다른 거 선택한 거랑 같다고요. 이런 문제는 19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한번 나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